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5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상당수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뇌졸중, 우리는 늘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뇌졸중은 결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수일, 수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 놓쳐선 안 될 뇌졸중의 9가지 전조 증상과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놓쳐선 안 될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젓가락을 들었는데 한쪽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뇌에서 보내는 적색 경고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됐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이 발병 전 이런 일시적인 근력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마치 정교한 전력망과 같습니다. 각 부위가 몸의 특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뇌혈관의 혈전, 즉 피떡이 생기면 특정 뇌 부위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이때 그 부위가 담당하던 신체 부분, 예를 들어 오른팔이나 왼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겁니다. 마치 전선이 끊어진 곳에 전등이 꺼지는 것처럼요. 최근 한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시는 58세 김모 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아침 양치를 하다가 칫솔이 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손이 미끄러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또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이틀 뒤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고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병원만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아보세요. 10초 정도 유지했을 때 한쪽 팔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건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땐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두 번째 증상,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증상이 뇌졸중 전조 증상 중에서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신호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혀가 꼬였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겠지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언어 장애는 뇌의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죠. 뇌의 언어 중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왼쪽 대뇌방구에 위치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언어 처리 칩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곳으로 가는 중대뇌동맥에 혈전이 생기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을 하려는데 전혀 다른 단어가 튀어나오거나 상대방의 말은 들리는데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요. 부산에 거주하시는 62세 박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말을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밥 좀, 저기, 그거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정상적인 문장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간호사셨는데 즉시 뇌졸중을 의심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진단됐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해보는 겁니다. 만약 발음이 심하게 어눌하거나 전혀 다른 단어를 말하거나 아예 말을 못한다면 즉각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환자를 억지로 말하게 하려고 다그치지 마세요. 그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과 질환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에 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의 상당수가 뇌혈관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쪽 눈이 갑자기 커튼이 내려오듯 안 보이거나 시야의 절반이 사라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시신경을 타고 뇌의 후두엽으로 전달됩니다. 이 경로 어디선가 혈류가 차단되면 시력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한쪽 눈 전체가 안 보이고 뇌의 시각 중추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양쪽 눈의 같은 쪽 시야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마치 TV 화면의 절반이 갑자기 꺼지는 것과 비슷하죠. 대전에서 보고된 한 연구 사례를 보면 55세 최 모 씨는 운전 중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괜찮아졌죠.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3일 후 같은 증상이 더 심하게,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았을 때는 경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발견됐고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력에 이상이 생기면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의 눈으로 따로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쪽 눈만 문제가 있다면 안과 질환일 가능성도 있지만 양쪽 눈의 같은 방향 시야가 사라졌다면 이건 뇌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는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동반한다면 더욱 긴급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그건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두통이 있어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임상 경험을 보면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최악의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지거나 뇌혈관이 파열되면 혈액이 뇌 조직이나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사이로 쏟아집니다. 이 혈액이 내막을 자극하고 두개골 내부의 압력을 급격히 높이면서 마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흔히 망치로 뒤통수를 강타당한 것 같다고 표현하죠. 광주에서 전해 들은 사례입니다. 48세 이모 씨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통수에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극심한 두통이 시작됐죠. 너무 아파서 책상에 엎드렸는데 동료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주막 하출혈로 진단됐고 긴급 수술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의료진은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진통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양상의 두통, 특히 갑자기 극심하게 시작되는 두통이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두통이 목 뒤쪽 뻣뻣함, 구토, 의식 변화를 동반한다면 더욱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증상,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단순한 어지러움과 뇌졸중 관련 어지러움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혈인가봐, 이석증이 재발했나, 혈압이 낮아서 그래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뇌졸중 연구 자료들을 보면 손해나 뇌간에 발생한 뇌졸중의 경우 심한 어지러움과 균형 장애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런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날 때 환자들이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먼저 찾아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로운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마치 자이로스코프처럼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곳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걷는데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거나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51세 정모 씨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빈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고 구토까지 시작되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CT 검사 결과 손해경색으로 확인됐고 다행히 신속한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어지러움은 자세를 바꾸면 좋아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자세와 무관하게 지속되며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하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한 두통, 폭시물체가 둘러 보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얼굴의 한쪽이 처지거나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증상을 단순 안면마비로 오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얼굴이 마비되면 안면신경마비, 즉 구안화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찬바람을 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긴다고 배웠죠. 그러나 잘못 판단할 경우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놓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안면신경 마비는 말초신경의 문제로 얼굴 전체의 한쪽이 마비됩니다. 이마도 함께 마비되어 이마의 주름을 잡지 못하죠. 반면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중추신경의 문제로 주로 입 주변만 처지고 이마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얼굴로 가는 신경 경로가 이마 근육과 아래쪽 얼굴 근육이 다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접한 사례입니다. 59세 강모 씨는 거울을 보다가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 걸 발견했습니다. 구안화 사고나 생각하고 한의원을 찾았죠. 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증상이 악화됐고 한쪽 팔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으로 갔는데 뇌경색이었습니다. 초기에 응급실로 갔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양쪽 눈썹을 최대한 위로 올려보세요. 만약 한쪽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면 말초성 안면마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마는 움직이는데 입만 한쪽으로 처진다면, 특히 다른 증상들 팔, 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함 등이 동반된다면 이건 뇌졸중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의식 변화입니다. 갑자기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면 그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치매 초기 증상인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봐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의 연구를 보면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나 혼란은 뇌의 광범위한 부위에 혈류 장애가 생겼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말씀드리죠. 우리 뇌의 전두엽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 즉 판단, 계획,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면 마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사람은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고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며 평소와 전혀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보고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64세 윤모 씨는 평소 정정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주소를 말하지 못하고 가족의 이름도 헷갈려 했습니다. 며칠 전 일은 기억하는데 바로 5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죠.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으로 갔을 때 양측 대뇌 방구에 다발성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회복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간단한 질문들을 해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같은 질문에 평소와 달리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특히 이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한다는 게 핵심 차이점입니다. 8번째 증상, 갑작스러운 삼킴 곤란이나 침을 흘리는 현상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뇌간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먹어서 그래, 목이 건조해서 그런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겠지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뇌간은 삼키기, 호흡, 심박동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삼키는 동작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뇌간의 연수라는 부위가 이를 조절하는데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 음식물이나 침을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정교한 기계의 제어 장치가 고장 난 것과 같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전주의 56세 한모 씨 사례를 보면 이분은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사례가 자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했는데 물을 마셔도 사례가 들었죠. 게다가 말도 점점 어눌해지고 한쪽 입가에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뇌간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호흡 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킴 곤란이 갑자기 시작되고 특히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 어지러움, 복시, 발음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마세요.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증상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증상이 특히 여성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비전형적 증상이라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건 당연한 거라고, 쉬면 괜찮아진다고요. 그러나 잘못 판단하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단순 피로로 오인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여성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발병 전 수일에서 수주간 극심한 피로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의 혈류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 기기가 급격히 느려지는 것처럼 뇌도 혈류 부족으로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청주에서 전해 들은 사례입니다. 53세 여성 조모 씨는 평소 활동적인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같고 간단한 집안일도 하기 힘들 정도였죠. 갱년기 증상인가?
우울증인가 생각하며 며칠을 참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진단됐고 의료진은 며칠 전부터의 극심한 피로가 전조 증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피로는 휴식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뇌졸중 관련 피로는 충분히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며 다른 증상들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극심한 피로라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뇌졸중의 9가지 전조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들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는 뇌졸중이 의심될 때의 구체적인 대처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FAST 테스트를 기억하세요. 이건 전 세계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뇌졸중 간이 진단법입니다. 페이스 얼굴, 암즈팔, 스피치 언어, 타임 시간의 약자입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는지, 양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는지, 말이 어눌한지 확인하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라는 겁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FAST 테스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뇌졸중 치료에는 시간이 곧 뇌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길어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분 지연될 때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대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첫째, 환자를 흔들거나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마세요. 뇌압을 높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삼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손가락이나 귓불을 따서 피를 내는 민간요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골든타임만 낭비합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임상 경험을 보면 이런 잘못된 처치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혈전용해제 투여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 평소 위험 요인을 관리하세요.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의 약 80%는 위험 요인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압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140에서 90mm Hg 이하로 유지하세요.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하세요. 음주도 하루 1잔에서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졸중 위험이 25에서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전조 증상과 3가지 대처법을 꼭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괜찮겠지,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시간 싸움입니다. 1분 1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뇌졸중 고위험군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